카뮤트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6,000년 전부터 재배가 된 고대 곡물이거든요. 근데 특별한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리고 또 식이섬유와 같은 영양소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내가 다이어트에 좀 관심 있다, 체중 감량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들 식이섬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식이에 들어있는 섬유질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친 식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부피당,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굉장히 큰데 이거 대비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쉽게 포만감을 느끼고 다른 나쁜 영양소들이 들어왔을 때도 쉽게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카무트 속에는 100g당 11.9g의 식이섬유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주식이라고 하는 쌀, 그중에서도 현미랑 비교를 했을 때는 현미보다 3배 많은 양이고요. 백미보다는 무려 19배나 더 많은 양입니다. 야, 카무트 속에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한데 근데 오늘 주인공이 먹었던 거는 카무트 곡물 자체가 아니고 카무트 효소였잖아요. 네. 카무트 효소는 어떤 점에 좋은 거예요? 예, 카무트 효소는요, 이 카무트, 곡물인 카무트를 천연 발효시킨 이 효소를 말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효소 상태로 되어 있는 이 카무트를 섭취를 하게 되면은 카무트 속에 있는 다양한 영양소들의 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우리 주인공 소화불량 또 겪으셨잖아요. 이 카무트 효소가 나이가 들면서 이 부족해지기 쉬운 이런 소화 효소들을 보충해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들고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소화 효소가 부족해진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줄어드는 거죠? 우리 몸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노화 신호가 나타나는데 소화 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의 소화 효소는 이제 가장 정점을 찍게 되고요. 40대 정도 들어면서부터 급격하게 이제 줄기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80대 정도가 되면은 젊은 20대에 비해서 약 30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어머머머머. 효소 수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 평소에 좀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또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분들일수록 카무트 효소와 같이 우리의 소화 효소 작용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따로 섭취하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탄수화물 과다 섭취하고 소화불량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고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아밀라제 분비량도 줄게 되고 활성도도 줄어들게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면 당연히 내 몸에서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분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위나 장에 오래 머물게 되겠죠. 복부 백만감을 유지할 수 있고 유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오래 머물게 되면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즉 작은 독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오늘 주인공도 소화불량을 겪으셨잖아요. 카무트 효소의 도움을 좀 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효소가 나오는데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민현 선생님 말씀하신 알파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필요하고요. 또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그런 효소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이 카무트 효소에 굉장히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탄수화물 즐겨 드시는 이 우리 주인공분의 이 소화를 카무트 효소가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화불량, 정말 그 어려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카무트 효소가 도와줬던 것입니다. 이 카무트 효소 속에는 탄수화물의 소화 효소를 도와주는 알파 아밀라제는 효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알파 아밀라제가 어떻게 탄수화물 분해를 돕는지 제가 영상으로 시각적 예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아주 맛있어 보이는 베이글이 있으시죠? 네. 아우, 우리 맛있다. 아침에 베이글에 크림치즈 얹어서 많이 드시잖아요. 역시 라이프 자, 여기 스타일 있는 비커를 우리 몸속 소화기관이라고 생각해보고 한쪽에는 물만 넣고요. 다른 쪽에는 물과 카무트 효소를 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4시간 정도의 시간을 경과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네. 자, 물만 넣은 쪽에서는 여전히 소화기관의 베이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네요. 카무트 효소와 함께 물을 같이 넣은 쪽은 완전히 분해돼서 흐물흐물해졌죠. 형체를 거의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자, 비커에 한번 부어서 더 확실한 차이를 한번 봤는데 자, 이렇게 와, 시원해. 완전히 소화 효소가 완전히 작동을 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분해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이처럼 카무트 효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알파 아밀라제가 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돕고 소화 기능과 또 장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적 예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뭔가 이제 우리 몸속이라면은 베이글에 넣은 물은 거의 뭐 그 형체가 그대로 있는 걸 봐서는 소화가 거의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옆에 카무트 효소를 넣은 쪽은 탄수화물이 다 잘게 분해가 돼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아주 제 속이 뻥 뚫린 것 같이 너무 시원했거든요. 네. 이게 소화가 되게 잘 됐다는 거죠.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는 네. 것 같아요. 이 카무트 효소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걸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네, 몇 가지 연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고지방식이를 일부러 유도를 해서 고지방식이로 일부러 비만을 유도한 쥐에게 한쪽은 일반 식단 그리고 다른 한쪽은 카무트 식빵을 각각 급여를 하고 어떤 체중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카무트를 투여한 군에서 대조군보다 체중 증가량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총 30명의 성인을 모집을 하고 역시 한쪽 그룹에만 카무트를 4달 동안 섭취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카무트를 섭취한 군에서 체지방량이 3.7% 더 감소했고요. 중성지방도 14.8%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포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불포화 지방산 DHA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도 더불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탄수화물을 분해하는데 이 카무트 소화 효소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셨는데요. 자, 효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의 불꽃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특히 소화 효소는요. 이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우리 장내 유익균은 오래 살지 못하고 장내 유해균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장내 환경이 모두 망가지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장에서 장 독소가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의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되는 거죠. 자, 건강한 장과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장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시각적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자, 왼쪽에 비커, 지금 색깔이 이상한 물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소화 기능이 떨어진 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오른쪽 네. 비커는 건강한 장이라고 가정하고요. 이 베이킹 소다를 음식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건강한 장에 일단 음식물이 들어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소화가 잘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그런데 소화 기능이 떨어진 장에요. 음식물이 들어가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음식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쌓이다가 이게 부패가 되면 거기서 막 가스가 생기게 되고 장 독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독. 네, 뭐 보면은 막 풍선 터질 것 같고 밑에 보면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껴있는 네. 것을 볼 수가 있죠. 영상으로 봐도 저거 위험한 상황이겠다 싶은데 우리 몸에 장독소가 쌓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리 몸에 장독소가 쌓이면 장 누수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장은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음식물이나 유해물질이 1차적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영양소는 받아들이지만 나쁜 바이러스나 독소, 나쁜 성분들은 막아낼 수 있도록 소장에 있는 육모들이 굉장히 쫀쫀한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거나 장내 세균이 불균형하다거나 또는 이제 잘못된 식습관 같은 것들 때문에 독소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런 결합을 느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나쁜 유해물질들이나 유해균 같은 것들이 장을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을 하면 우리 몸엔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장누수 증후군이 생겼을 때 이제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소화불량이 생길 거고 네. 또 변비나 설사와 같은 증상도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복부 팽만감이 유발되고요. 이 만성 피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이제 극대화되게 되면은 나중에 기분도 좀 안 좋아지고 뿐만 아니라 기억력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우와, 뇌기능 저하를 어머.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장 독소라고 하는 것이 지방 친화적인 독소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 세포들과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면서 각종 염증 물질의 분비를 더욱더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장 건강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카무트 효소가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이 쥐에게 대장염을 유도하고 나서요 카무트 효소 식이 식단을 투여한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결과를 확인해 본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카무트 효소 식이 식단을 투여한 군은 그렇지 않은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이 잘 맞춰져서 대장염 증상이 이제 완화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염증성 장질환 관련 유해균들을 감소시켜서요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염이나 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에도 도움이 좀 되겠네요. 네, 탄수화물 분해를 통해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카무트 효소 저희가 또 스튜디오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네. 맛을 한번 볼까요? 오, 먹어볼게요. 일단 빛깔도 너무 고소하게 생겼어. 네, 빛깔은 미숫가루처럼 생겼네요. 맛도 고소해요. 와, 아니 맛있는데요? 고구마 라떼 맛이 나요. 음. 너무 야, 고소하고 고소해.
달달한 것이 이거는 진짜 자주자주 챙겨 맞아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고 주변에 좀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혹시 섭취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카무트 효소는 곡물인 카무트를 발효했기 때문에 곡물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주의가 필요하고요. 늘 그렇듯 임산부나 수유부도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품이 믿을 수 있는 제조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